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의 박혜진입니다. 네, 맹명관입니다. 교수님, 네. 그 콘택트 렌즈나 아니면은 가로 세제, 네. 현금 인출기 뭐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원래 있었던 제품에서 네. 뭔가를 하나씩 빼어서 새로운 제품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기존에 없던 제품이 된 거죠. 예. 네. 그럼 안경에서 안경테를 빼면 콘택트 렌즈가 되고 네. 빨래 비누에서 물을 빼면 가루 비누가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사람을 빼면 현금 일축이가 된다. 그거는 조금 씁쓸한 얘기긴 하죠. 그렇죠. 예. 네, 네. 저 굉장히 똑똑하죠. 제 스스로 그런 대본에 생각이 써 있지 않아요? 대본에 있어요. 이 콜롬비아 대학의 골든버그 교수의 발상이랍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그 방법을 뺄셈에 그 의미를 둔 건데 그 뺄셈의 미학. 사실 모든 사람들이 더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에서 기능을 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혁신적인 게 그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생각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생각의 시작, 또 혁신의 시작,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결혼식 하던 날 네. 기억나세요? 한 30년 됐어요. 30년 저 됐어요. 연식이 좀 됐어요. 갑자기 네, 좀 그래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날 아니면 뭐 그 당일도 좋고 네. 결혼식 준비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제가 뭐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요? 네,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게 제 30년 전에 이 청첩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30년 전에 전. 와 모시는 글 네. 좀 옛날 저희들이 냄새가 나죠? 결혼합니다. 진짜요. 네. 이런 무늬 이런 거는 어떻게 어디에 맡기신 거예요? 아니, 글은 제가 쓰고요. 네. 문양은 이제 거기 있던 문양을 저희가 갖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네, 네.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네, 이렇게 예, 예. 이 글도 제가 아까 그냥 쓴 시예요. 시예요? 예, 빨리 끝내야 되니까. 공간도 많이 급하셨구나. 남고 그랬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셨거든요. 와, 근데 사실 요즘 이런 청첩장 본 적 없죠? 예. 네. 청첩장이 그만큼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죠. 네, 네. 저도 기억이 좀 어떠세요? 나는데 결혼할 때 청첩장 고를 때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네. 이제 손님들로 어르신도 오시고 또 친구들, 동료들도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부류에게 조금 다른 청첩장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었어요. 예. 어른들은 좀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좀 전통적인 거, 친구들한테 좀 패셔너블한 거, 뭐 이렇게 근데 왜 저는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그때? 빨리 근데 결혼하시려고. 그러면 네. 저희 때는 뭐 숟가락 하나부터 저희들이 다 챙겨야 됐고요. 네. 대행업체란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죠. 예. 네. 지금은 그렇죠. 전문적으로 이렇게 청첩장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죠. 꽤 많죠. 많이 많아졌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모실 손님이 바로 이런 청첩장에 특별한 감각으로 마음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예랑의 최명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첩장이었어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청첩을 했구나, 나를 초대를 했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상위 1%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 예랑의 최명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종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거의 다 많이들 그렇게 하실 텐데요. 종이를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커서 종이로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고 상위 1%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만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 하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약간 쫑긋해지진 않으신가요? 이분들은 결혼식을 할 때 어디서 할까요? 네, 특일급 호텔이나 뭐 본인들의 넓은 저택이나 뭐
골프장이 딸린 리조트 뭐 이런 그런 군데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저희는 그런데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학교 게시판에 아르바이트 광고가 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4명의 학생이 카드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디자인한 연화 카드가 그해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저보고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하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보너스도 주시고 월급도 많이 줄 거고 독일 유학도 보내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로 갔습니다. 그 회사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카드들도 있었고 제가 좋아했던 그 가슴 뛰었던 편지 봉투나 편지지 이런 것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였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되게 기분이 묘했고요. 이런 인연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수천 가지의 카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드를 일을 했고 또 인쇄소하고 같이 딸려 있는 회사여서 다양한 인쇄 기법이나 이런 걸 실전에서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또 얼마 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한 후에는 이제 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 아이는 내가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작업실을 차리고 그림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기업체로 제가 가지고 갑니다. 광고 회사도 있었고 제가 캘린더 디자인도 했었고 또 카드도 디자인해서 많은 회사에 갖다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회사 이런 데 일러스트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알고 계시는 요플레나 뭐 빙그레 붕어 싸만코 이런 게 제가 그렸던 것들이고요. 그런 거를 그리면서 이제 아이와 생활을 재미나게 하고 있었어요. 돈을 뭐 많이 벌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프리랜서 일이 또 제법 솔솔치 않게 뭐 많이 벌어서 이게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즐거워서 그냥 그런 생활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IMF 때 저희도 IMF가 찾아와서 아이 아빠가 이제 그 일로 해서 부도를 맞고 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해서 저희 집도 땅바닥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 순간에는 가슴이 철렁 내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첩장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수입지나 이렇게 인쇄 기법이나 이런 것을 그 종이에 맞게끔 성질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었고요. 또 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청첩장을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장은 마이너스였고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저보고 언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여기서 일을 해 하면서 책상 하나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놓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을 만들고 또 인쇄를 할 때는 또 저를 또 도와주신 인쇄소 사장님이 계셨어요. 참 복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처음 인쇄하는 거를 외상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맨 처음에 작업했던 어떻게 보이세요? 조금은 색다르죠. 예, 한참 전에 만든 건데도 아직도 이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이에 그 레이스를 넣고 거기에 리본을 만든 그런 청첩장입니다. 저는 청첩장을 만들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청첩을 했구나, 나를 초대를 했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가서 정말 축하를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청첩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 핸드메이드 이런 것들을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또 이유는 그 수십만 장의 카드들을 청첩장들을 이제 찍어내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블루오션인데 그 당시에는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이 가득한 그런 청첩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첫 고객이 이제 청첩장을 주문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데 제 손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가슴도 떨리고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청첩장이 좀 색다른 청첩장일 거예요. 기존 청첩장들이 좀 저희는 많은 차별을 두었고요. 봉투와 카드들 색상을 달리하고 저희 회사의 또 특이점은 원하는 컬러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 변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첩장을 통해서 호텔로 저희가 이제 샘플을 만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호텔 지배인님들께서 우리가 요즘에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 주셨고, 그래서 호텔로 저희가 소개되어지고 또 이제 계약을 하고 많은 호텔들을 그 당시에 가서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웨딩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방명록이나 성혼 선언문 같은 거를 또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방명록 하면 파란색 우단에 방명록 써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사인을 하고 했는데 웨딩스럽게 저희가 뭐 아이보리나 베이지 톤 이런 걸로 이제 외장을 만들어서 많은 호텔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막에 데려다 놔도 살아날 것 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왠지 이상하게 힘이 더 생겨나는 거 있죠. 꼭 난 이건 이겨낼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이 최씨라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나 작업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카드 같은 경우는 100장, 500장, 1000장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면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그걸 만드는데 수량이 많다 보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받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저희 회사 거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걸 받아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정말 열심히 소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게 검수를 하면서 저희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 회사가 계속해서 다른 데서 이제 칭찬을 듣고 역시 얘랑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제게 해준 게 참 고마웠고요. 내가 열심히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꿈꾸는 다락방을 쓴 이지성 작가가 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렸어요.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렇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면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좋은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이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고급스러운 청첩장을 만들고 특일급 호텔에 납품하기까지 그리고 그 상위 1%의 사람들의 물건을 만들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글쎄 그 약간 청첩장 만들 때 남녀의 생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아까 이제 몇 가지 그 만드신 청첩장을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네. 저는 했는데도 저게 예뻐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여준 거. 그러니까 그 30년 전과 사실 네. 엄청 많이 달라졌구나. 네. 정말 고급화됐구나. 그런 생각 많이 네. 했어요. 예. 저 보면 뭐 돈을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 청첩장의 작가주의라고 누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네. 최 대표님을. 저런 작품 하나 갖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아, 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세요? 그 청첩장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디자인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한 2,000여 장 정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 뭐 한 수백 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다른 곳에 제가 디자인해서 주는 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닌 그 회사가 원하는 디자인을 이제 계속 해줬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원고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역으로 나는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고급화 전략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천편일률적인 다른 청첩장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신 거예요? 청첩장에? 저희는 이제 종이가 수입 종이가 좀 많습니다. 물론 아. 국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수입 종이를 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그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디자인과 맞는 종이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수입 종이로 가는 경우도 수입 있고 종이가 좀 종류가 더 많이 재질이 있나요? 다르죠. 예, 굉장히 많고요. 네. 수입 종이를 제가 거의 다 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이는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더 맛이 살고 네. 디자인이 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아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변화 또 한 네네.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봉투도 그냥 흰 봉투고 한 80에서 100g짜리의 그 모조지를 썼다면 네. 저희는 뭐 120, 130, 150 거의 그램 다르게. 200g의 네. 봉투를 사용하고 또 카드에 맞는 봉투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냥 흰 봉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 그냥 아주 예. 가벼운 흰 봉투 예, 예. 말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카드 회사를 했을 때 이중 봉투라는 걸 했더니 어떤 고객이 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난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 속지 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봉투는 좀 두꺼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봉투는 이중 봉투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올라가야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 다 제가 연구를 그거를 하시는군요.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 아, 이게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최 대표님이 영업 체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거든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그런 거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진정성이 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었고요. 그 고맙습니다. 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카드랑 격이랑 맞는 것 같아서 그 영업의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너무 띄워주시네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정말 거짓말을 못하고 예, 이 카드가 제가 좋아서 한 거라서 손님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도 그냥 이거는 사실 이게 조금 하는 게 더 낫고요. 막 이게 제가 즐거워서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즐기면서. 조금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도 아까 계약금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한 금액에서 네. 벗어나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예, 그래야 내 마음이 이제 직성이 어. 풀리니까 네, 그런 네.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렇게 해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도 여기 한번 찍고 여기까지. 싶은데요. 다시요? 리마인드 두 번 나갔는데 이게 아니라. 근데
그 아까 이제 강연의 제목도 이제 상위 1%를 위한 특별한 이 청첩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서 어찌 보면 사실 일반 대중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럼요. 상위 1%가 안 되잖아요. 아니죠. 네, 이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화려한 호텔에서 결혼식도 치르고 싶고 아까처럼 정말 고급지를 쓴 청첩장으로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랑에서는 혹시 그런 그러니까 대중성, 대중적인 예, 대중적인 청첩장은 안 하시나요? 저희 브랜드에서도 조금 더 가격이 또 저렴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급화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영업적이지 못하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고집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만 팔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당시는 청첩장 하나만 했었으니까요, 아이템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디자인도 해서 종이도 조금 질을 조금 더 낮추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디자인들도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큰 꿈을 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혹시 대표님께서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요? 아직 이제 이루지 못한 꿈 중에 하나는 그 저희 직원들이 뭐 작업실도 있고 디자인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조그만한 책상 하나에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창고도 있고 물론 뭐 그런데 이런 게 한 군데에 모여져서 아침을 회사에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직원들의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 그래요. 아우, 그러고 직원분들이 참 행복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네요, 네. 정말. 그 꿈을 조만간에 꼭 이루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강연과 말씀 전해주신 예랑의 최명심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키프로스 왕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지 못하자 그 조각상을 매일매일 보면서 사랑을 쏟았대요. 그랬더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모습을 너무 애틋하게 여겨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간절히 바라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네. 긍정적인 믿음의 힘, 그런 간절함. 오늘도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하루를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